UAM이 상용화되면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에어택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택시랑 비교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얼마가 들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에어로스페이스 레이더의 미래에셋 이재광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UAM의 가격, 즉 운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1대1 비교가 말처럼 좀 쉬운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유튜브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호작용성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활발한 댓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악플 달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틀린 사실이나 잘못된 분석에 대한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을 텐데요. 인신공격성 악플은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UAM 가격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상업화 초기에는 택시보다 비쌀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택시 수준에 근접할 거다라고 보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택시보다 싸질 거다라고 봅니다. 결론을 다 말해버리면 뒤에까지 안 보고. 택시보다 비싸면은 대중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용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일단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택시보다 비싼 수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 소요 시간이 최대 5배 적게 걸린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초기에는 택시보다 좀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이 빠른 이동이 필요한 수요를 타겟으로 할 거라는 거죠. 이후 점차 가격이 낮아지면 이 수요층은 확대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그 댓글로 질문 주신 대로 분당에서 종로를 UAM으로 이용할 때 가격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조비가 지난 2월 24일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구해 봤는데요. 질문에는 이제 수원 종로 가격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가격만 좀 다르지 어차피 중요한 이 택시와의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분당 종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UAM 업체 많은데 왜 조비예요? 가장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업체의 전망이니 이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어떤 운임 전망보다 가시성도 높고요, 구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3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비는 지난 2월 24일 스펙 합병을 발표하면서 2026년 수익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전망의 과정도 비교적 좀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일단 우리가 궁금한 운임, 즉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트 마일당 3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옆에 보시면 괄호로 1.7달러도 적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탑승률 가정을 100%로 했을 때는 3달러에서 1.7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마일당 3달러라는 가정은 평균 탑승률을 57.5%로 했을 때 운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시트 마일당 운임으로 표현하니까 와닿지 않는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친숙한 거리 단위 그리고 환율을 적용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마일은 1.6km, 그리고 1달러는 1,1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조비의 2026년 예상 운임은 탑승률을 57.3%로 가정했을 때 시트 킬로미터당 2,063원, 그리고 탑승률을 100%로 가정하면은 1,189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댓글로 질문 주신 종로에서 분당 구간의 UAM 운임을 구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이 종로는 을지로 입구역, 그리고 분당은 서현역 기준으로 제가 거리를 구해봤는데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서현역까지는 직선거리로 24km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선거리로 운항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조비의 운임 목표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종로에서 분당까지 초기 운임은 약 5만 원입니다. 혼자 탄다고 했을 때. 탑승률을 100%까지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분당까지 약 3만 원으로 이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겠네요. 이게 택시 요금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일반 택시로 갈 경우에 분당까지는 한 3만 원, 그리고 모금 택시로는 약 4만 원 정도인 거를 감안해 보면
상업화 초기의 운임은 모범 택시보다 약 25% 정도 비쌀 걸로 보이고요.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해서 탑승률만 100%가 된다고 가정을 해도 거의 현재 일반 택시 수준 가격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이것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택시로 을지로 입구에서 서현역까지는 약 40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뭐 사실 막히면 그 이상 걸리기도 하죠. 조비의 이비톨인 S4의 속도가 시속 300km 수준인 걸 감안해보면, 그리고 또 UAM 이용을 할 때 뭐 버티포트 가고 이런 탑승 시간들을 더해보면 대략 한 10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택시보다 최대 5배 정도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모범 택시보다 비싸면 맨날 타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뭐 상업화 초기에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업체들이 지금 초기 목표로 삼고 있는 서비스 지역들도 대부분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가격 저항성이 좀 낮은 비즈니스용도 타겟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뭐 사실 어떤 신기술이든 처음부터 바로 싸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핸드폰만 봐도 그렇죠. 사실 뭐 저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핸드폰 사달라 그러면 바로 하는 소리가 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냐 뭐 이랬었죠. 언제적 얘기네. 그래도 탑승률만 생각해도 택시 수준의 가격으로 낮아진다면 부담이 좀 적어지긴 하는데, 탑승률 상승 말고도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네, 상업화 이 초기 목표 가격만 보고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이 탑승률 상승 이외에도 가격 하락 요인은 많습니다. 일단 조비의 2026년 가정을 다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 이비톨 생산 대수입니다. 조비의 가격 목표 가정은 2026년에 생산 대수가 963대일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즉 연간 생산 대수가 이것보다 많아지면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금요일 경제로 대당 생산 원가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운항 시간입니다. 조비의 가정은 일평균 12시간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뭐 가망 당국이 서비스 초기에는 주간에만 운항을 허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안전에 대한 규제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향후에는 야간 운항이 가능하게 될 경우 운항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건 역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운항 거리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줄어들고, 또 이거는 결국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완전 자율 운항 허용입니다. 조종사가 없이 이비톨을 스스로 이착륙 그리고 운항을 하게 되면은 이 조종사의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게 될 거고요. 현재 전망으로는 한 2040년 이후에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가능해지면 정말 택시보다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UAM은 이 기존 모빌리티와의 경쟁 관계, 즉 대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연계되는 새로운 모빌리티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UAM이 대중화되어도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모빌리티는 계속 이용할 겁니다. 하지만 이 수요가 분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